안녕하세요. 즐거운 시간 박태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사람보다 아름다운 동물 이야기인데요. 물론 영혼 이야기죠. 이 책은 뭐 유명한 뭐죠? 이런 종류의 책으로 유명한 아, 잭 캠필드가 편찬한 글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면 가장 못생긴 애가 가장 예뻐지는지, 그리고 이 반려동물이 요즘에는 중요하죠. 1인 가구에서 특히 노인 같은 경우 얼마나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 고양이가 버려졌대요. 뭐 박스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죠. 왜냐하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뭐라 그러나 번식률이 높거든요.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은 너무 많습니다. 그걸 다 키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버려진 새끼 고양이 중에서도 제일 못생긴 애를 제일 예뻐했대요. 그랬더니 예뻐하면 당연히 반응하죠. 자기 예뻐하는 거 아니까. 그리고 가장 사랑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일부러 했는데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. 그 이유가 뭔지 알았더니 교감이 아주 중요하대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글로 교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. 그냥 뭐 표정이나 몸짓 같은 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감 능력은 말이나 글이 아닙니다. 말이나 글은 문명화된 이후에 나온 거고 말은 사회화된 이후에 됐거든요.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. 아이 같은 경우도 말이나 글을 못 하잖아요. 그럼 감정으로 소통을 합니다. 옆에 있는 아이가 울면 따라 울고 옆집 개가 짖으면 따라 짖는 게 아이나 강아지의 특성이죠. 이거는 생존의 필수적이에요. 새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새싹도 예뻐하면 더 잘 큽니다. 그 새싹만. 노인 문제인데요. 아이들한테 동물이 최고의 선물이죠. 크리스마스 선물로 강아지를 주기도 하고.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뭐 80년 정도 산다고 봐야 되겠죠? 근데 강아지들은 보통 10년, 잘 오래 살아도 20년이면 죽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죽게 되죠, 강아지.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죽음을 경험하는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인 경우가 많아요.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안 사니까.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노인이 60대라고 치면 뭐 한 20년 정도 기대염이 있겠죠. 강아지도 어, 그 야생견 같은 경우는 오래 못 살지만 집안에서 크는 강아지는 20년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품종에 따라 좀 달라요. 어쨌든 자기에 맞게 하면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경험을 이거 상당히 아프잖아요. 아픈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피하고 싶다면 그렇게 기대염을 맞춰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요양원에 텃밭을 요양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텃밭을 생각을 했는데 고아원에도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고요. 텃밭 말고 애완동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제가 유학 중인 메모리얼 유니버시티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 동안에는 이 테라티 다학이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. 그 강아지랑 같이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그런 뜻이죠.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. 그래서 무리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죠.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사실 키도 크고 뇌 용량도 컸어요. 그런데 멸종했죠. 왜냐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은 가족 단위로 사회를 이뤘고 호모사피엔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이루었죠. 사회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더 큽니다. 예를 들면 사회적인 곤충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개미라든지 벌이라든지
그 종은 2%밖에 안 되지만 체중으로 따지면 질량으로 따지면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. 나머지 곤충 전체 98%의 곤충만큼의 체중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건 뭐냐면은 훨씬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한다는 거죠. 그거는 분업에 의해서 어떤 개미는 알만 낳고 어떤 개미는 싸우기만 하고 어떤 개미는 뭐 일만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교감이라는 게 중요해요. 교감을 가지면 사회에 소속돼 있고 교감을 가지면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.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. 이게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. 자, 마지막으로 안락사입니다. 안락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80%가 넘어요. 근데도 한국은 아직 불법입니다. 제가 있는 캐나다, 스위스, 네덜란드, 뭐 그 옆에 있는 벨기움, 베네룩스 3국 있죠? 전부 합법이에요. 미국도 일부 주는 합법이고.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불법입니다.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. 동물은 안락사가 가능하거든요.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하숙집, 거긴 자취집이었지. 자축집 할머니도 강아지를 2번을 안락사 시켰어요. 강아지가 뭐 늙어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게 안락사를 시킨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. 합법인데 캐나다에서 참고로 사람도 합법입니다. 근데 한국은 동물은 안락사 가능한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. 그거는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의미 없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게 그게 어떤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생존하는 이유는 뭐 회생 가능하다면 당연히 생존을 해야 되겠죠.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죠?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런 걸 허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962번에 정리했고요. 이 책은 그냥 읽어보기 괜찮은 책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가족하고 같이 살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늙으면 죽잖아요, 결국은. 그리고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 남편이 죽으면은 보통 여자가 10년 정도 더 살죠? 남편보다 부인이. 그러면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